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천공의 방문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삭제된 CCTV에 대해서도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한편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천공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 소식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좀 호칭이 좀 어색한데 어떻게 뭐 조대행 어떻습니까? 조대행. 예. 줄여서 조복대는 어떠세요? 백 반장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회의를 함께하니까 근데 제일 좋은 자리 맞나요, 여기가? 거기가 제일 사각지대예요. 딴짓하기 딱 좋아요. 네, 복국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다정한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조 권한대행을 대신해서 정치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들 백 권한대행이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합니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으니까요.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이재명 대표. 검찰의 판단에 대해 비판하면서 무술인 천공을 언급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사퇴를 조언했다고 밝히는 등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무속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최근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집무실 이전 취재 과정에서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그리고 용산 그 국방부 청사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 그 헬기장 앞에 육군 참모총장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듣기 이릅니다. 지난해 3월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다녀온 뒤에 당초 대통령 사저로 거론되던 육군 참모총장 관저가 아닌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천공이 다녀간 직후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비가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현재 경호처나 어떤 그 육군에서 아직까지는 확인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즉각 반박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은 최근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대변인 시절을 일기로 기록한 책 권력과 안보를 통해 해당 의혹을 다시금 제기한 겁니다. 약간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장관 현황 보고도 있는데 나중에 하시죠. 저 화장실이 급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긴이 진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관저 이전 결정에 앞서서 천공이 김용현 경호처장, 인수위 고위 관계자 등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관 일대를 둘러봤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승찬 전 대변인과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2곳의 기자도 형사 고발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언론인을 고발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에 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다, 허위다라며 반발하기보다는 결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냥 가짜 뉴스다, 허위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당시 CCTV 본인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서 우리는 깨끗한 정부고 그런 민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혀버리면 더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부 전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한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다만 지난해 3월 천공이 방문한 기간의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 공관타운에 지금 우리나라 그야말로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CCTV도 30일이면 그냥 삭제가 돼버리는 게 그게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이게 합당한가요? 정확히 30일은 아니지만 30일 전후가 지나면 덮어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 업무 및 청사 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영상을 관리하고 있고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가 밝힌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답변에 가장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육군 총장 관저 같은 국가의 중요 시설에 얼마든지 이후에 뭐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세상에 30일간밖에 보존 기간이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너무 뜻밖입니다. 그 이해가 안 가고. 김 전 의원은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내용이 단순하고 부실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천공은 치외 법권이냐면서 비꼬았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가장 중심 인물이 천공인데 저는 대통령실이나 경찰에서 천공을 치외법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성역화해가지고 참고인 조사는 천공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 출석 요구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거든요. 천공이 치외 법권이다라는 주장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일명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관저 이전 개입을 떠나서 천공의 존재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일찍부터 천공 스승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리하고 관계없다. 딱 선언해버리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비락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천공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당공화국이냐 점쟁이 공화국이냐 스승공화국이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박 전 국정원장의 말에 진중권 작가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국회 질의하는 내용이 천공 아닌 김건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아니 글쎄요. 정치적 콘텐츠가 유일한 정치적 콘텐츠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당 전체가. 앞서 민주당은 천공을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천공 측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천공 측이 관저 개입선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공의 태도를 두고 김 전 의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난 한 8개월여 동안에 일체 부인을 못하더니 왜 최초로 보수적인 성향의 종편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거는 CCTV가 삭제됐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 아닌가. 증거물 다 없다. 이렇게 보고서 나온 인터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바로 그 천공이 육군 총장 시설에 갔다는 오히려 증거 심증이 더 굳어진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밝혀줄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과 공관 관리를 맡았던 주임 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질의 역시도 야당 의원들은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여당은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등 법안 심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두 당사자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게 장관님의 근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장관님은 누가 그런 일 없다고 하면 다 믿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장관, 우리 장관은 당사자들이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한 건가요? 제가 표현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니 장관한테 묻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장관이 관련해서 조사했느냐, 어느 법인까지 했느냐, 이걸 바라는 건데 당사자들이 아니라니까 아니라네요. 이 장관은 해당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출입 기록과 CCTV 등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공관 출입 기록의 관리 주체와 존재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방위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리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방위에선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군의 대응 실패 그리고 후속 조치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앞서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구승찬 전 대변인은 군이 북한 무인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원인도 대통령실 이전의 졸속 추진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게 용산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안보, 국가방위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70년간 국가방위의 최적화 작업들이 일어났던 거죠. 북한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있고 국방부가 있고 합참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사일 3-4발 떨어뜨려도 될 걸 한 발이면 다 해결이 되니까 안보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였고요. 무인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CCTV 삭제와 천공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의혹을 바라보는 의혹의 시선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는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목격했고 대한민국 전체를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됐다고 민간인이 관저를 둘러보고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천공이 국방부 대통령실에 대한 이전을 결정한 거라면 국방은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